네, 안녕하십니까. 카드한마켓 포스트비 대표 홍규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경기가 어렵지만 잘하고 계시죠? 네, 여러분들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좋은 소식을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저희 카드한마켓 포스트비에서 카드 단말기 포스기 키오스크를 네이버 스토팜에다가 저희가 제품을 론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청해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무선 카드 단말기 지금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네이버 스토팜에 론칭을 했습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더보기란에 제가 네이버 스토팜 결제 링크를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스토팜에서요, 카드 단말기 포스트비를 치면 저희가 올려놓은 제품들이 리스트가 올라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합리적인 가격으로 저렴하게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무선 카드 단말기가 있습니다. 바로 KCP입니다. KCP P4200M 모델인데요. 모든 카드 결제가 가능하죠. 예를 들면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NFC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스캐너가 장착이 되어 있죠. 그래서 바코드와 QR코드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바코드, QR코드 결제 방식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결제 방식이 바로 카카오페이입니다. 그리고 제로페이가 있겠고요. 네이버페이, 그리고 다양한 웹카드까지 이 스캐너를 통해서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무선 카드 단말기 선택 시에 반드시 스캐너가 장착되어 있는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삼성페이 신용카드 결제는 기본이죠. 그리고 매출 확인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집계 버튼도 있죠. 일별 집계, 기간별 집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KCP P4200M 모델에는 키인 결제 기능이 있습니다. PC카드뿐만 아니라 모든 카드 결제, 모든 카드사들이 다 결제할 수 있도록 저희가 키인 결제를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만 알면 고객이 직접 매장에 방문하지 않고 본인이 가맹점주가 고객을 찾아서 직접 만나서 결제할 필요도 없는 그런 비대면 결제 기능이 바로 키인 결제죠. 자, 그런 기능도 저희가 다 오픈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 제가 이 KCP P4200 사용 가이드 영상을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요. 잘 보시고 이 단말기로 선택을 하셨다고 한다면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정말 저희가 10,000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드한마켓 포스트비 대표 홍규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저희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하고 있는 KCP P4200M 모델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더보기란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결제 링크를 연결을 해놨습니다. 거기 가셔서 구매하시면 저희가 택배로 배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용 방법을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모든 카드 결제가 가능하고요. 가령 애플페이 뿐만 아니라요. 이쪽에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스캐너가 장착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QR코드나 바코드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그리고 다양한 웹카드까지 결제가 가능한 최신형 무선 카드 단말기입니다. 삼성페이 결제도 가능하고요. 그러한 모든 기능들에 대해서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하시죠. 일단 외형부터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쪽 상단에는 NHN KCP P4200M 모델이란 로고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안테나 표시가 되어 있죠. 통신 상태, 그리고 시간과 배터리 양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명이 들어갈 거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의 상호명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현금 영수증 발행할 수가 있겠고요. NFC 기능은 바로 애플페이 결제를 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취소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정도면 충분하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신용 버튼이 있죠. 이 신용 버튼을 통해서 비대면 결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만 알면 결제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이 신용 버튼 기능이에요. 여기 보시면 집계
버튼도 있죠. 집계를 통해서 매출 집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별 집계도 할 수가 있고요. 기간별 집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을 보여드릴게요. 측면을 보여드리면 여기에 충전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셋 버튼이 있죠. 사용하다 보면 가끔씩 기계가 멈추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리셋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게 되면 뾰족한 거 있죠. 뭐 이쑤시개나 아니면 볼펜은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여하튼 뾰족한 걸로 눌렀다가 떼면 재부팅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는 배터리가 장착이 되고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배터리가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자, 쉽게 배터리를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를 교체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조사로 전화를 하셔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격은 대략 한 15,000원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유심칩이 들어있죠. 유심칩이 들어있다는 것은 월 통신비가 11,000원씩 발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스캐너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바코드와 QR코드를 읽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QR코드와 바코드 결제 방식인 카카오페이,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그리고 다양한 웹카드까지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뚜껑도 굉장히 쉽게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습니다. 눌러주면 딱 소리가 나죠. 그러면 교체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결제를 하나씩 해볼게요. 카드 결제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카드를 결제할 때는 이 칩 부분 있죠. 칩 부분을 넣어주십시오. 이쪽으로 넣어준 다음에 자, 금액을 입력하라고 하죠. 금액을 입력을 해볼게요. 1,200원을 결제를 하고 금액을 누른 다음에 여기 밑에 입력 버튼이 있죠. 입력 버튼을 반드시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결제가 되겠죠. 자, 용지가 출력이 됐습니다. 용지를 절단할 때는요, 이렇게 위로 잡아당겨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지 교체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용지는 여기에 보시면 오픈이라고 되어 있죠. 오픈을 이렇게 당겨주십시오. 이렇게 당겨준 다음에 여기를 잡고 뒤로 당겨주시면 여기에 용지가 들어가는데요. 교체하는 방법을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지 새 걸로 제가 한번 교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새 용지는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뜯은 다음에 이걸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넣은 다음에 이것을 밖으로 빼십시오. 밖으로 뺀 다음에 반듯하게 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닫아주시면 되겠고요. 여기를 닫아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위로 잡아당겨주시면 깨끗하게 절단이 되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픈을 이렇게 당겨주시고 이거를 뒤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용지를 집어넣고요. 그리고 이거를 밖으로 빼십시오. 밖으로 반듯하게 뺀 다음에 이 뚜껑을 닫아주는데 여기 가운데를 닫는 게 좋아요. 가운데를 힘껏 누르면 소리가 날 겁니다. 딱 소리 났죠. 그리고 보십시오. 자, 용지를 보면 이건 백지죠. 이쪽은. 그리고 뒤쪽을 보면 글씨가 쓰여 있습니다. 백지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리고 글씨가 쓰여 있는 부분은 뒷부분으로 가고 백지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됩니다. 뜯을 때는 위로 뜯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뜯으면 깨끗하게 절단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어쨌든 1,200원짜리 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5만 원 이상 결제를 한번 해볼게요. 5만 원 이상 결제 시에 반드시 물어볼 게 있죠. 고객에게 몇 개월로 할부를 몇 개월로 해드릴까요? 그 다음에 고객이 직접 여기에 서명을 또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카드를 집어넣을게요. 집어넣을 때는 칩을 위로 가게 해서 넣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금액을 입력을 해야 되겠죠. 금액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금액은 52,000원을 해볼까요? 자, 금액을 입력한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보면 할부 계열수라는 멘트가 나옵니다. 자, 일시불 거래를 원하면 어떻게 할까요? 일시불 거래를 원하는 고객분에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제가 문제 하나 내드릴게요. 일시불 거래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입력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3개월을 원하는 분들은 3을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면 되겠고요. 아시겠죠? 3개월 해보겠습니다. 서명해달라고 하죠. 서명은 여기에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용지가 출력이 되죠. 자, 용지가 출력이 됐습니다. 뜯을 때는 이렇게 위로 뜯는 게 좋아요. 그래야 깨끗하게 절단이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취소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의 카드를 결제를 했죠. 가장 마지막에 결제한 게
52,000원짜리였고요. 그리고 처음에 결제한 게 1,200원짜리인데요. 영수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나요? 바로 승인번호입니다. 이 승인번호를 알아야만 결제한 영수증을 취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승인번호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승인번호는 8자리예요. 자, 취소 한번 해볼게요. 자, 취소는 취소 버튼을 눌러야 되겠죠.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그죠? 눌러볼게요. 자, 그 다음에 취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자, 결론만 말씀을 드릴게요. 하루에 카드를 10번, 뭐 20번, 30번 이렇게 결제할 수가 있겠죠. 가장 마지막에 결제한 신용카드 있죠. 가장 마지막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3번 직전거래 취소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결제한 신용카드들이 있죠. 그 이전에, 마지막이 아니고 그 이전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1번 신용거래 취소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3번 눌러볼게요. 직전 취소. 가장 마지막에 결제한 게 아까 52,000원짜리였죠? 3번 눌러보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보시면요. 맨 위에 금액이 나와 있죠. 금액은 52,000원이고 승인번호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카드를 넣어주면 되겠죠. 카드를 넣어볼게요. 자, 카드를 넣어서 취소할 수가 있는데 이 카드는요. 여기 보시면 NFC 표시가 되어 있죠. 교통카드가 다 이렇게 NFC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카드는 여기에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앞에 대면 돼요. 이렇게. 자, 서명해 볼게요. 그러면 결제 취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NFC 카드가 되어 있는 게 대부분 교통카드인데요. 교통카드 같은 경우는 굳이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쪽에. IS칩을 이쪽 넣는 곳에 카드를 투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처음에 결제한 게 아까 12,200원짜리였죠. 이거 취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결제 취소를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마지막이 아니고 그 이전에 결제한 거니까 1번 신용거래 취소해서 하시면 되겠죠? 1번 눌러볼게요. 자, 카드를 넣어주세요. 자, 카드를 넣어볼게요. 자, 카드를 이제는 넣어보겠습니다. 카드를 이렇게 넣어주면 자, 취소 총 금액. 아까 얼마 결제 금액이 1,200원이었죠? 금액을 눌러주면 돼요. 이 멘트대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을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고 자, 원거래 매출일자의 개념은 어떤 뜻인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원거래 매출일자는 말 그대로 그 카드를 원래 거래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 카드를 원래 결제한 날짜가 언제나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7월 16일 맞죠? 맞으니까 그냥 입력 버튼 누르면 되겠죠? 만약에 어제 거래했으면 여기 정정 버튼 있죠? 정정 버튼을 눌러서 어제 날짜 15일로 바꿔주면 됩니다. 오늘이 16일이니까요. 그냥 입력하겠습니다. 자, 승인번호 누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한 게 승인번호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카드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승인번호를 이렇게 반드시 입력을 해야 돼요. 아이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00466이네요. 아이쿠. 아이고. 자, 잘못했네요. 자, 다시 할게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할까요? 자, 00, 아이고. 이렇게 숫자를 눌러야 되는데요. 네, 됐네요. 이제 00466942입니다. 아이고. 00466942. 그 다음에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기다리면 취소가 되겠죠. 네, 취소가 됐습니다. 지금 방금 보셨던 것처럼 승인번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취소할 때 반드시 승인번호를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페이 결제를 한번 해보기 전에 이 마그네틱 결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카드는 이 아이스 칩으로 결제를 하는 게 원칙이죠. 하지만 이 칩이 고장난 카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주 사용하다 보면 이게 마모가 일어나겠죠. 그러면 카드를 집어넣었을 때 그 카드를 읽는 단말기가 리딩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제가 안 되겠죠. 한번 넣어볼게요. 이 아이스 칩은 망가진 카드입니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일단 넣어볼게요. 이렇게. 자, 보십시오. 금액을 입력하라고 할 거예요. 금액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금액 입력한 다음에 입력 버튼이죠. 자, 이런 멘트가 뜹니다. MS로 거래하세요. 신용 승인 아이스 카드 처리 오류라는 멘트가 떴습니다. 이때요. 그냥 카드를 빼세요. 뺀 다음에 뺀 다음에 이거 있죠. 여기 카드를 뒤집어 보면 이 마그네틱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로 결제하면 돼요.
자, 결제하는 방법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다 이렇게 넣습니다. 마그네틱은 밑으로 가게 해서 마그네틱이 밑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당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보십시오. 다시 한 번요. 아이고. 다시 시간이 오버됐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카드를 집어넣습니다. 자, 금액을 입력해 볼게요. 그리고 입력. 그러면 MS로 거래하세요. 카드를 빼시고, 자, 화면을 좀 멀리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칩을, 마그네틱을 밑으로 가게 해서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보십시오. 자, 금액을 입력하세요로 멘트를 했을 겁니다. 나오죠? 금액 입력하세요. 금액 입력하게 되면 결제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결제가 됩니다. 자, 됐죠? 마그네틱 결제하는 방법 아시겠죠? 자, 취소해야 되겠죠? 자, 취소 버튼 눌러주시고, 자, 방금 전에 결제한 거죠? 그러면 몇 번인가요? 그렇죠? 3번이죠? 직전 취소해서 하시면 되겠죠. 다시 카드를 넣어달라고 합니다. 카드를 넣으면 반응이 없겠죠? 한번 넣어볼게요, 일단. 카드를 또 읽기라고 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카드를 일단 빼시면 됩니다. 카드를 뺀 다음에 이 마그네틱 있죠? 마그네틱을 밑으로 가게 해서 여기 밑부분 있죠? 여기다가 대고 긋습니다. 이렇게. 그럼 취소가 되겠죠? 이렇게. 이해 가시죠?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네.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게 바로 마그네틱 결제 방식인데요. 왜냐하면 카드를 많이 사용하다 보면 이 칩 부분이 망가진 카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페이 결제를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삼성페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성페이는 스마트폰에 카드를 넣어서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죠. 자, 그런 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게 삼성페이 결제 방식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삼성페이죠. 삼성페이 결제할 때는요, 그 스마트폰 뒷면을 이쪽 우측 측면 있죠. 여기에 갖다 댑니다. 자, 금액을 입력하세요 멘트를 하죠. 자, 1256원을 해볼게요. 금액을 입력한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고, 그러면 결제가 될 겁니다. 결제가 됐죠? 네. 이게 바로 삼성페이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자, 결제가 됐고요. 뜯을 때는 이렇게 위로 잡아 당겨주시면 잘 뜯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취소해 볼게요. 자, 취소 버튼 눌러주시고, 자, 1번이, 자, 방금 전에 결제한 거니까 3번이겠죠. 직전 거래 취소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다시 카드를 대야 됩니다. 자, 대볼게요. 자, 삼성페이 결제 준비가 됐고요. 이쪽에 되면 돼요. 이쪽에. 자, 그러면 또 취소가 됐죠. 우측 측면에 대면 됩니다. 그러면 취소가 삼성페이 결제를 해봤고요. 취소까지 해봤습니다. 이제 아이폰을 통한 애플페이 결제를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이폰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보여드릴게요. 아이폰을 결제하기 전에 여기 NFC를 눌러주십시오. NFC 표시를 눌러주시고 금액을 눌러주세요. 1,478원. 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이폰을요, 여기에 갖다 대면 돼요. 이쪽에다 대볼게요. 결제됐죠? 결제됐습니다. 아이폰을 통해서 결제해봤고요. 취소해 보겠습니다. 거래 취소 눌러주시고, 방금 전에 결제한 거기 때문에 아시죠? 직전 거래 취소입니다. 3번. 다시 아이폰을 대보겠습니다. 아이폰을 대볼게요. 이렇게 화면에다가 이렇게 대면 취소가 되죠. 자, 아이폰 결제도 해봤고 취소까지 해봤습니다. 자, 이제 남은 결제 방식은 바로 이 NFC, 이거죠. 자, 스캐너를 통한 QR코드 또는 바코드 결제 방식을 결제해 보겠습니다. QR코드나 바코드로 결제하는 결제 프로그램들이 있죠. 바로 가장 대표적인 게 카카오페이입니다. 그리고 제로페이가 있겠고요. 네이버페이가 있겠고요. 웹카드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결제 방식들이 QR코드와 바코드로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스캐너가 장착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스캐너가 바로 QR코드와 바코드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결제를 시도를 해볼게요.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카카오페이죠. 사실 카카오페이가 이 뉴스탐지라는 업체는 카카오페이 가맹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제가 안 되지만 하는 방법만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바로 다시 처음부터 할게요. 자, 먼저 카카오페이
그 다음에 결제하기 눌러주시고 비밀번호 누르면 되겠죠? 그러면 QR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보시면 QR코드, 그죠? 이 QR코드로 결제하는 방식이 바로 카카오페이 결제 방식인데요. 이와 같이 QR코드로 결제하는 방식들이 카카오페이,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그리고 다양한 웹카드가 있습니다. 자, 결제하기 전에 먼저 KSP P4200N에서 자, 이걸 눌러줘야 됩니다. 설명드릴게요. 여기 신용 버튼이 있죠. 1번이 신용 버튼입니다. 신용 버튼 눌러준 다음에 1번 신용 승인을 눌러주시고요. 1번이 신용 승인이죠.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자, 이때 바코드 사용 가능이라는 멘트가 떴죠. 이때요. 이 스캐너를 여기에 갖다 대면 돼요. 이 QR코드에 대볼게요. 좀 멀리 카메라를 잡고 자, 해보겠습니다. 이 스캐너를 여기에 갖다 대볼게요. 자, 보십시오. 자, 그러면 금액을 입력하세요 멘트가 떴죠. 금액을 입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36,900원. 그리고 입력 버튼 눌러볼게요. 결제가 안 될 겁니다. 미등록 가맹점 뜬 이유가 이제 아시겠죠? 이 뉴스 탐지라는 업체는 카카오페이 가맹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제가 안 된 것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결제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신용 버튼을 눌러준 다음에 자, 1번 신용 승인을 눌러주시고 이때 바코드 사용 가능이라는 멘트가 떴을 때 고객이 내민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QR코드와 바코드를 이 스캐너를 통해서 읽히면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을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렇게 마치겠고요. 자, 현금 영수증 발행하는 방법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금 영수증은 또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결제 방식 중에 하나죠. 자, 현금 버튼을 눌러볼게요. 자, 현금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1번 소비자 소득공제, 2번이 사업자 지출증명인데요. 현금 영수증 개념부터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는 분들이 거의 99%입니다. 요즘에는. 하지만 가끔씩 현금으로 결제하는 분들이 계시죠. 자, 그런 분들 중에서 현금으로 어떤 분이 10만 원을 지급을 했어요. 결제를 했는데 그 고객분이 현금 영수증 발행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금 영수증 발행을 해야 되겠죠? 일단 현금을 눌러주시고 고객님에게 여쭤보십시오. 고객님, 소비자 소득공제로 해드릴까요? 아니면 2번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해드릴까요? 여쭤보십시오. 그럼 고객님이 답변을 할 거예요. 저는 사업체를 운영하니까 소비자 소득공제로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2번 눌러주세요. 그럼 이때 번호를 입력해야 되는데 어떤 번호를 입력할까요? 그렇죠. 사업자, 그 고객의 사업자 번호를 눌러주는 거예요. 눌러볼게요. 다시 처음부터 눌러볼게요. 제 거 한번 눌러볼게요. 410-2531-208 그리고 입력. 자, 거래 금액은 예를 들면 18,000원 해볼게요. 그리고 입력하시면 되겠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했는데 사업자 번호를 눌러서 했기 때문에 어떤 거야? 그쵸? 맞습니다. 사업자 번호를 눌러서 했기 때문에 사업자 지출증빙 현금 영수증 발행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사업자 번호가 들어가 있죠. 자, 현금 영수증 취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현금 영수증 취소할 때도 그 영수증 안에 있는 승인 번호가 중요합니다. 그 승인 번호를 입력해야만 현금 영수증도 취소할 수가 있어요. 자, 취소 버튼 눌러주시고 1번이 바로 2번이죠. 2번이 현금 거래 취소가 있죠. 2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자 번호로 했죠. 방금 2번 사업자 지출증빙을 눌러주시고 자, 1번 지출증빙 취소를 눌러주시고요. 이때 그 고객의 고객의 사업자 번호를 눌렀죠? 제 거 사업자 번호 눌렀기 때문에 제 거 입력해 보겠습니다. 입력. 금액은 얼마였나요? 아까 그 결제 금액이 18,000원이었죠? 18,000원을 그대로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원거래 매출일자 개념 아시겠죠? 그 현금 영수증 발행을 언제 했습니까? 그 얘기예요. 원거래 매출일자라는 건 아시겠죠? 오늘이 7월 16일입니다. 맞습니다. 승인번호 누르러 갑니다. 승인번호 눌러볼게요. 영수증에 나와 있는 승인번호 83028입니다. 83028 그리고 입력 승인번호 눌렀죠? 그리고 1번 거래 취소죠? 1번 거래 취소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취소가 될 겁니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현금 영수증 발행하는 방법이고 취소하는 방법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제가 만든 이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제가 가이드 영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물건을 구매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에게 KSP P4200N 사용 가이드 영상을 통해서 예, 저에게 여쭤보지 않아도 예, 셀프로 스스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감사합니다.